태풍 미탁이 삼척을 휩쓸고 간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응급 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큰 도로와 하천을 정상 복구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수사 결과도 발표가 안 되면서 피해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투자 수요도 줄면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50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산동과 태장동 등 5천 가구의 단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풍 미탁이 삼척을 휩쓸고 간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응급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수해복구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특히 큰 도로와 하천을 정상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구 전에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삼척 용화해수욕장 인근의 한 마을. 태풍이 휩쓸고 간 도로 위에는 사람만한 돌덩이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도로 표지판은 맥없이 구부러져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현재는 도로 위에 쌓인 흙을 제거하는 응급복구만 이뤄진 상태. 이 석축을 한 3m를 이렇게 쫙 쌓아놓은 게 무너졌어, 같이. 사람들은 안 걸릴 거야. 인근의 또 다른 마을 안길입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 일부가 사라지면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유실됐거나 토사가 쌓여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가 삼척 지역에만 수십 곳에 달합니다. 지난 태풍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 하천과 마을 사이에 있던 도로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이 아스팔트 아래의 층을 모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파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고 구간 하천에서는 쌓인 토사를 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2시간만 더 왔으면 아마 이쪽에 쓸고 나갔다고 어느 정도 복구하고 뭐 겨울 되면 이제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하면 내년 봄 되면 이제 본상 복구든 항구 복구든 공사가 도로와 하천 복구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상으로 되돌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천 전설을 했거든요. 뭐 다 무너졌으니까 어떡합니까? 언제는 뭐 비가 뭐 이렇게 이런 비가 자주 오리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위해서. 삼척 지역에서 하천이 범람하며 붕괴된 곳은 20여 곳. 피해액은 약 80억 원으로 이를 복구하는 데 5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시는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복구 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쯤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지난 4월 고성과 속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00일이 지났습니다. 전신주에서 튄 불꽃이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산불 피해 보상 협상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참다 못한 산불 이재민들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거리 집회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강원도청 앞 계단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이재민들입니다. 이들이 거리 집회에 나선 건 지난 7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산불 이후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경 예산 305억 원이 세워졌고 한전과 보상 협상이 시작되면서 산불 피해민들의 반발도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흐를 뿐 실질적인 보상 협상이 계속 늦어지자 피해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현재 지금 오늘까지 202일째인데 지금 피해 보상은 한전에서 고성군 일부만 15% 정도 최고한도 1억까지만 지금 보상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지금 아예 안 돼 있고 속초 저희 비대위는 손해사정인 조사가 지금 끝났어요. 지금 끝나가지고 이번 주에 손해사정인 금액이 이제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산불 원인 수사 발표가 늦어지는 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전의 과실 여부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는 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월 말 한다던 수사 결과 발표는
이후 넉 달이 넘도록 무소식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현재 마무리됐고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피해 주민들은 한전과 제대로 된 보상 협의는 시작도 못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겨울나기, 겨울나기가 제일 지금 걱정이에요. 아주 춥고, 예. 지금 우리가 그 전기를 떼도 한겨울에는 그 철판 속에 아무리 전기를 많이 쓴다 해도 추운 거는 당연하잖아요. 얼어 들어오니까. 동해안 산불 이후 200일이 지났지만 산불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철원군이 국방부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에 대한 반발의 하나로 군부대 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은 육군 5군단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닥터 헬기 이착륙장을 기존에 합의한 군탄리 비행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육군이 닥터 헬기를 빌미로 비행장을 육군 드론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드론 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전자파가 인근 주민과 축산 농가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23일 오전 10시 50분쯤 원주시 우산동 학다리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현장에 물이 흘러넘쳤고 한때 우산동, 태장동 등 일대 5천 가구와 병원, 학교 등의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수돗물 공급은 재개됐습니다. 원주시는 상수도 이설 공사 중 이음관이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면서 미분양은 쌓여가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세 보증금보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더 낮아지는 일명 깡통 전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게만 한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해법은 없는지 박건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원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은 3,000세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과잉 공급되고 투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활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1995년 도농통합 당시 24만 명이던 원주시 인구는 2014년 33만 명으로 20년 사이 9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연간 4,500명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34만 4천 명을 기록한 원주시 인구는 지난해 34만 6천 명으로 1년 사이 2천 명이 증가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원주시 주택수는 2018년 기준으로 14만 9천 세대였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주택 보급률은 100%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수요는 없는 겁니다. 원주시는 지난 9월 현재 3,115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증가세가 꺾인 지 오래지만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 원주 지역 부동산 경기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부동산 매매 동향입니다. 2018년 9월 한 달 원주 아파트 매입 건수는 404건 중 외지인 비율이 약 66%, 원주 시민은 33%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도시 분양이 시작되면서 나름 호재로 작용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1년 만에 300건의 매매 건수 가운데 외지인의 매입은 70건으로 판도가 역전됐습니다. 두 가지죠. 지금 규제 시장의 구매 심리 위축이 지방에는 크게 다가오는 거라 그 공급 과잉과 그 준공의 미분양 적재가 제일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업도시 내 신축 아파트가 연이어 분양하면서 원주 시내권에 살던 주민들 상당수가 이주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면서 원주 지역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 보증금보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도 속출했습니다. 한 임대사업자가 이 아파트에만 500가구를 매입해 세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현재 120세대의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부담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셋째가 생겨서 사실 이사를 가야 돼서 생각을 하고 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양을 받아놨어요. 근데 아직 돈은 안 주니까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깡통 전세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의 토지 공급이 시작되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시작된 남원주 역세권 준주거 용지 23필지에 대한 입찰 결과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기업도시 토지 공급 당시 2만 대 1에 가까운 경쟁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문의는 전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망 추세에 있는데 기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남원주 역세권에는 2,6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돌파구는 과연 없는 걸까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타운하우스와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합니다. 좁은 땅에 가구수만 늘어나는 고층 아파트보다 도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저층 주거지 위주의 개발이 수도권과 인접한 중소도시인 원주에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중심으로 원주시가 가가지고는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주를 포함해서 강원 지역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또 이렇게 저층 주거지로 가야지 이게 수도권의 어떤 위성 도시처럼 부천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처럼 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원주시의 어떤 그러니까 지역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원도심권을 시작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해 상권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와 도시재생 사업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급등락하고 있는 원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정부 주도의 공모 사업들을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관광과 문화공연, 농업 분야 등 정부 부처의 공모 사업에 참여해 10월 현재 66개 사업에 1,2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352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117억 원,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121억 원을 확보하는 등 100억 원이 넘는 사업도 상당수 선정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공연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공연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80개 학교 묘집에 220곳이 지원하는 등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대상을 100개 학교로 확대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과 원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오페라와 뮤지컬, 비보잉 등 전문 공연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화천에 주둔 중인 군부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육군 7사단과 15사단, 27사단은 지역 상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역활동 동참과 함께 GOP 등 최전방 근무 인력을 제외한 병력에 대해 정상적으로 외출 외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동논과 초소 근무와 평화의 댐 인근 민간인 통제선 주변 도로에 화생방 대응 차량을 투입해 소독 작업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양 연어축제가 24일부터 나흘간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에는 연어 맨손 잡기와 탁본뜨기 등 체험 행사 40여 개가 진행되며 내수면 생명자원센터 연어 생태체험관을 순회하는 연어 열차도 운행됩니다. 특히 축제의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황금 연어를 잡아라 프로그램이 열리며 1등에는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평창군이 우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길이 나누리 평창 꾸러미 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KTX 평창역과 진부역을 이용해 지역 방문객을 유치하고 농촌 체험과 직거래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창군은 KTX 패키지 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 2만 원, 이틀간 최대 4만 원을 지원해 도시 소비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앞으로 임산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믿고 먹을 수 있는 평창 농산물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첫 소식은 한국 시리즈의 시구와 시타자로 나선 강원도 소방대원들 이야기입니다. 한국 시리즈 개막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자리에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등장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주인공은 임채청 소방장과 권하나 소방교인데요. 이들은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발생 때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큰 활약을 했습니다. KBO가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산불 등 화재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한국 시리즈에 초대했는데요. 산불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훈훈한 소식입니다. 요즘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대학생들도 스펙 쌓기와 진로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강원대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인 23일부터 사흘간 멘토와 함께하는 1,000원의 아침 식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따뜻한 식사와 비타민을 제공하는 건데요. 김원영 총장을 비롯한 멘토들이 함께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든든한 아침밥과 응원에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성군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이 무균 충전 음료를 만들기 위해 8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준공했다고 하는데요. 횡성 우천 산업단지 내 들어선 이 공장 준공식에는 공장 관계자와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1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연간 1억 7천만 병의 무균 충전 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인 만큼 횡성군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 남대천에서 열리는 양양 연어축제가 시작 전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연어 회기주인 양양 남대천에서 24일부터 나흘간 축제가 진행됐는데요. 외국인과 어린이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연어 맨손잡이 체험은 벌써 신청자가 1,000여 명을 넘었고 황금 연어를 잡아라 체험 행사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모천을 떠난 연어가 태평양을 거쳐 16,000km를 횡단해 다시 모천으로 돌아오는 장관이 남대천 억새와 어우러져 깊어가는 가을을 더욱더 아름답게 물들일 것 같습니다. 커피는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강릉시가 연세대학교, SK 인천석유화학 등과 함께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연료화 공장 사업 가동을 목표로 협력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산업이 또 다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인 목요일 영서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날이 다시 차가워집니다.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우리도 저녁 아침 기온 원주 12도, 춘천 13도, 강릉 15도로 전날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 19도, 강릉 20도, 춘천과 원주 2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주말부터는 기온이 계속해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